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6일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신 종목 차트 분석 1편, 2편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약간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까지 요 영상을 찍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휴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릴 거라는 것,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청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요거 댓글 남겨주신 거 지금 위치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거의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은 그래도 고점에서 따라서 이런 구간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매수 타점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메이드에 대한 사실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이유는 역시나 급등 이후에 정말 크게 급락을 했다는 이런 포인트들이 과거에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크게 고점 형상 쌍봉을 크게 그린 상태에서 지금 쭉 빠진 상태, 그리고 그 고점 단기간에 이런 쌍봉의 상승은 다시 한번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한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된 후에 매수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순수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정말 과거의 바닥권 대략 33,000원대, 거의 최저점 3만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정말 크게 급락을 했을 때가 오히려 정말 완벽한 공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니까 요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한다, 그리고 나는 위메이드를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한다고 생각하셔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정말 더 크게 급락했을 때 과거의 정말 최바닥 구간에서의 매수가 조금 더 저는 땡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지금이 저점일까? 더 빠지는 구간이 있을까? 반등이 나왔을 때 요 매물대를 넘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현입니다. 삼현은 역시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 거의 신저가 위치까지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언제 반등할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런 약간 바닥권을 다졌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가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빠질 때는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듯이 신저가로 빠지는 종목도 얼마까지 빠질지는 당연히 알 수 없다는 것, 요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흐름 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요 지금 과거에 지지가 있었던 38,000원대와 21선을 돌파할 때가 그래도 단기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DND입니다. SKDND 요것도 쉽지 않죠, 흐름을 파악하기에. 왜냐면 저점 라인 때는 그래도 잡아주고 있지만 중간에 거래량이 워낙 크게 터지면서 변동을 많이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다시 한번 최바닥권까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 11,0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11,000원대 깨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지, 주요 지지라인 때 11,000원대 이탈했을 때는 한 번 더 큰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11,000원대 지지가 해주면서 요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요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직랜드입니다. 에이직랜드 요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많이 고점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으로서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는 요 가격대 4만원이 굉장히 강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 강한 지지가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에는 이런 구간 4만원 찍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8만원 찍으면서 단기 2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역시나 지금 위치 추가 하락한다면 5일선 따라서 빠지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4만원대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포인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보이는 부분은 주요 지지 포인트 4만원 초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왔을 때 요 이전에 저항됐던 주요 포인트 62,000원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SP소프트입니다.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은근히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네요. 구독자님들이 워낙 크게 오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그래도 SP소프트 최근에 단기 급락하는 흐름이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25%까지 급등했던 좋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는지는 저는 당연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래도 좋은 흐름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21선, 61선 있었기 때문에 저항 다시 넘지 못하고 살짝 그 아래로 가격이 빠졌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수평 지지와 21선, 61선 윗꼬리 타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가격대 대략 18,000원대 다음 거래일에 넘어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윗꼬리 길게 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과거의 저점 지지가 강했던 구간 14,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요 포인트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2차전지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추세, 오랜만에 5일선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1선 지금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21선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는 살짝 저항 받았네요. 6%까지 올라갔다가 21선 저항 맞고 살짝 눌리는 모습. 이제는 정말 많이 눌렸던 만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쉽진 않아 보이죠. 단기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만큼 눌림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심리가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급 자체가 최근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수급 자체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21선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적어도 쌍바닥을 한번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지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 역시나 2차 전지 흐름이 마지막 거래일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5%, 13% 바닥권에서 반등하면서 거의 20%에 가까운 반등을 많이 눌렸던 만큼 최근에 반등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요 10만원대 라인, 지지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살짝 버티다가 급락했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추세에서 이번에는 강한 지지 구간이 저항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빠르게 10만원 저항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가 가장 지금 위치에서는 중요해 보이고, 추가 조정 나왔을 때 포스코 DX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락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횡보의 모습을 보였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주요 저항 라인 때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그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과거에 요 매물대들이 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와이즈버즈입니다. 와이즈버즈 역시 급등 이후에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치 크게 봤을 때 과거에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눌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런 구간들이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크게 고점에서 횡보했던 부분들이 매물대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1차적으로 만약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1100원대 이런 구간이 1차 지지로서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추가 하락한다면 요 1000원 하락 1000원 구간까지 1000원 초반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 나온 상태에서 조정 나온 상태 거의, 그리고 최바닥권까지 다시 한번 찍은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나왔을 때 이평선 라인 때 모여있는 구간 241선 기준으로 1350원대 돌파되면 다시 한번 급등의 추세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종목 역시도 워낙 요렇게 그냥 봐도 요렇게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 요 부분 꼭 생각하시면서, 시가총액 614억 굉장히 소형주라는 거, 요런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주요 지지 라인 때, 저항 라인 때 말씀드리고 요거는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요것도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주요 모여있던 구간 돌파될 때 좋은 상승을 과거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기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속해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 약간 안 좋은 거는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에서 이렇게 캔들이 아래 있다는 거는 주요 저항 라인 때 요 매물대를 느끼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 길게 2번 달았던 부분인데, 요 부분을 타고 올라가면서 요 매물대를 넘어가야 좋은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 다시 한번 3200원대를 재돌파했을 때 이제 요 매물대 소화하고 힘을 모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윗꼬리 2개 달고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빠진다면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 부분만 일단은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것도 계속 고점 라인대를 횡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앞 지금 최근에는 요 고점 찍고 내려온 부분인데, 요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 고점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알 수 없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추세를 체크해 본다면 이렇게 과거의 저점 라인대가 연결되는 요 추세선을 하나 그려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눌리고 있는 구간에서 121선과 61선 이 추세선이 만나는 가격대가 대략 2,3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2,300원대까지 눌렸을 때 단기 기술적 반등도 나올 가능성 있다는 거, 요 포인트를 보시고, 하지만 요 구간을 한순간에 혹시나 장대 음봉으로서 무너졌을 때는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